예년과 올해 조금 다른 점은 하나 뭐냐면은 조금은 계산형 문제들이 예전보다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문제가 어떻게 되면은 조금 더 굉장히 세련화돼 있다. 그러니까는 계산형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은 시간 투자가 조금은 필요하다. 이게 처음부터 욕심을 내 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용어들을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시와 거시가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미시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마이패스 독학공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영수 강사입니다. 예. 경제학이 이제 전문 과목으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이제 한 25문제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결국은 뭐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제학을 뭐 잘 알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마지막 이제 2차 시험 때 몇 점을 받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게 목표인 거죠. 예, 그래서 경제학을 이렇게 보면은,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셨나요? 예, 경제학을 이제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이유는 우선 분량이 좀 많죠. 예. 25문제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미시, 거시, 국제경제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 국제경제론 안에서도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올해 이제 25문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2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미시 한 8문제, 거시 8문제, 그 다음에 국경 한 4문제 이렇게 나왔고, 국제경제론에서도 국제무역론 2문제, 국제금융론 2문제, 요런 정도가 됐는데, 25문제로 확대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까 됐는데, 그대로 유지돼서 10문제, 10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년과 올해 조금 다른 점은 하나 뭐냐면은 조금은 계산형 문제들이 예전보다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비중이 줄어든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계산형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산형 문제풀이가 이렇게 잘 된 학생들은 오히려 그냥 산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푸는구나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계산형 문제는 어느 정도 이론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례를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응용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경제학이 어렵다 그러면은 계산형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경제학이 이번에는 좀 쉬웠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론,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다 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난이도를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뭐냐면 요번에 계산형 문제가 이렇게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미시와 거시, 그 다음에 국경의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요런 맥락에서 물어보는구나 해가지고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계산형 문제이지만은 지문 1, 2, 3, 4를 갖다가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문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계산을 통해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식으로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면은 조금 더 굉장히 세련화돼 있다. 그러니까는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은, 우선 경제학이라는 것은 좀 양이 많죠. 예,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선 도표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고 X축, Y축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 법과목들과 다르게 약간 수학처럼 느껴지고, 뭐 미분, 전미분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로그 미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경제 수학을 이렇게 조금은 잘 못하는데, 전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산형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부를 조금은
서브 노트나 아니면 토픽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가 중요한 논제니까는 요 정리한 데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복습했는데, 준비했는데, 기출 지문들을 갖다가 OX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조금 약간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경제학이 운이 좋으면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항상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이론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한 내용의 이론들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점점 갈수록 문제들이 같은 토픽에서 조금은 세련되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본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만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큰 흐름에서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경우는 어차피 이론을 갖다가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계산형 문제가 익숙해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양이 이렇게 많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가지고는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하루에 한 세트, 두 세트만 이렇게 풀게 돼가지고 감만 유지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과목 수도 많고 문제풀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마치 그렇게 교수저를 갖다가 단권화된 책을 교과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짤막짤막하니까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결국은 큰 이론을 갖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누가 정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자가 봤을 때는 요건 당연히 알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그런 행간의 맥이 나에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은 그래프나 그 모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시작하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교과서를 읽고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타협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처음에 기본 강의를 할 때 상대적으로 교과서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로 진도별로 이제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은 걸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로 가가지고는 이제는 조금 섞어 놓은 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의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은 시간 투자가 조금은 필요하다. 이게 처음부터 욕심을 내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넘어야 될 흐름이 뭐냐면 우선 용어들을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시와 거시가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미시는 예를 들어서 2장, 3장을 공부하지 않고 4장, 5장을 공부해도 그렇게 큰 흐름이 끊어지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장, 3장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더 쉽겠지만, 그렇게 돼서 거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조금은 연결고리가 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렇게 흐름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진도를 A, B, C로 잡아도 되고, 어떤 교수님은 B, A, C로 잡아도 되고,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흐름이 맞다, 나는 요게 맞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스토리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미시와 거시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어렵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거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1회독 2회독을 해놔야지 나오는 얘기가 뒤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감이 잡히는데, 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기 그냥 땅땅땅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흐름이 잡히면은 거시가 더 쉬워집니다. 거시는 암기가 없어요. 거시는 거의 다 이렇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공부가 좀 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시는 회독수가 중요한 거고, 미시는 뭐냐면은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형 문제로 내가 알고 모르느냐,
예, 그래서 강사들이 할 부분은 뭐냐면은 요런 이론에는 요런 문제들로 한번 자기가 아나 모르느나 요걸 갖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예제 문제를 갖다가 최대한 이론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 예, 그게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국제경제학이에요. 왜냐면은 국제경제학이 독립된 과목으로 이제 뭐 외무고시나 이런 부분에선 나오지만은 우리 7급에서는 거기 거시에 이렇게 포함된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과목인데 이걸 갖다가 어디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되고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조금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럼 뭐 결론은 기출을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국경은 어차피 그 처음부터 국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이랑 국제금융론이 나눠지는데 국제무역론은 국제경제학에서 미시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론은 국제경제학에서 거시 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이랑 국제금융론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미시와 거시를 갖다가 한 2회독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 국경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까지는 하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는 무조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조금은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거기에 조금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강의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되면은 기본 강의를 조금은 보강 없이 갈 수 있도록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시 16회, 거시 16회, 국경 8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보통 이제 7급 강의 같은 경우는 주 2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주 2회씩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주 3회 정도씩 해서 요번 지방직 끝나고 이제 학생들 모이는 거 봐가지고 학원 측에서 결정할 텐데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해가지고 12월 말 정도까지 해서 이 기본 강의를 끝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진도별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기출문제를 가지고 총범위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가고 5월달 6월달 피셋 하는 동안에는 이제 여기 모여서 만약 하신다면 모여서 공부하시니까는 그때는 그냥 감 익히는 정도 차원에서 5월달 6월달에는 주 1회 정도 한 2세트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피셋 보고 나가지고는 전체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을 잡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원 측과 얘기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경작을 한 번도 공부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맞지? 예. 맛보기로는 잠깐만, 하시니까는, 경작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너무 이론만 쫙 하고 나가지고, 다시 문제풀이에 가서, 그건 거의 힘들고, 왜냐면은 보통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는 기출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몇 점 나올까 그렇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몇 점 볼 그런 테스트하는 심정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시험 전날까지 문제풀이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차피 객관식은 이론하고 바로 문제풀이 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론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때 만약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남은 설명에 잘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